자, 오늘은 이제 수원의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점화식은 생략을 할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고3 중에 지금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모르는 분 없을 테고, 요즘에는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지. 특정항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좀 전 수업 시간엔 한 나열에서 계속 대입을 하고 어떤 규칙성을 찾거나 특정항을 구하는 방법을 아시면 되니까 소위 말하는 노가다예요. 그죠? 노가다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귀납법은 사실 비중은 낮죠. 수능 시험에서 비중은 낮지만 버리고 갈 수는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2학년 때를 빼고 3학년 때 복습하면서는 그냥 스킵을 했던 것 같아. 근데 큰 틀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제가 한 번만 개념 설명을 다시 드릴게. 자, 수학적 귀납법. 자, 수학적 귀납법은 일단 간접적인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에서. 자, 엄밀함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구분하는 이 구분법은 수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우리가 고교 수학에서는 충분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 직접 증명은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거짓 문항에서 직접 증명은 좌변에서 우변이 되지 않는 걸 보이면 그냥 끝이지. 예를 들면 식 같은 걸 전개했을 때 양변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변이 안 나오면 끝이에요. 직접 증명법은 굳이 제가 설명드릴 게 없고, 간접 증명법을 여러분들이 뭐뭐 배우셨냐면 1학년 때 명제 시간에 대우법 배웠습니다. 그죠? 본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진리값이 같다, 참거짓이 같다였고, 수능 시험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쓰이진 않죠. 크게 쓰이진 않고, 두 번째는 잘 기억도 안 날 거야, 얘는. 귀류법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보임으로써 증명하는 간접적인 증명 방식을 말합니다.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이 정도 기억날 거야.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이 잘못된 걸 보이면 유리수가 아니니까 자동으로 무리수지. 자, 크게 얘도 마찬가지. 수능 시험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 저는 그냥 용어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마지막이 귀납법이죠. 귀납법. 국어 시간에 나올 거예요. 혹은 사회 시간. 크게 나누면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귀납적인 방법이 있지. 논리적인 추론에서. 연역적인 방법은 어떤 대전제에서 한 가지 사실을 끌어내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죽는다.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고, 귀납적인 방법은 관찰, 경험으로서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걸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하지.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반대인 것이고. 자, 근데 뭐 지금 국어 시간도 아니고 철학 시간도 아니고 수학 시간이니까 일단 우리는 이 한 단원이 할애된 수학적 귀납법을 살펴볼 텐데, 먼저는 아이디어를 아셔야 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수학과 석사인데 어떤 공식을 하나 개발을 했어. 개발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 n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된대.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라 1부터 n까지 합이. 자, 제가 교수님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나 등차 수열의 합, 특별히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내가 이 식을 발견했다 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가 그럴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성립하네? 좌변도 1, 우변도 1. 2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네? 3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고. 근데 여기서 모순이 하나 있어. 모순? 딜레마가, 모순이나 딜레마나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내가 죽을 때까지 친구한테 100일, 102, 103, 10,000번째 항을 보여줘도 조금 시니컬한 애들 있지. 왜? 언젠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 없습니다. 왜? 자연수는 셀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으니까 내가 이 공식을 설령 발견 혹은 증명했다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어, 성립 여부를. 맞죠?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뉴턴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어떤 식을 발견 혹은 날카로운 직관으로 짠 쓰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완료인력의 법칙. 근데 이 식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제일 똑똑한데 어떻게 검증을 해? 나 혼자 알고 있는데. 누군가 검증을 받을 때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수히 많은 항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말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냈어. 세 가지 과정만 있으면 돼. 세 가지 과정. 그 세 가지 과정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요즘은 스마트폰 하겠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도미노를 바닥에 세운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약간 뭐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도미노를 한 1000개 세웠다고 생각을 해봐. 정확한 간격으로 1000개를 세웠어요. 근데 이걸 앞에 걸 딱 쓰러트리면 다 쓰러트린다고 당신들 확신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 왜? 해봤으니까. 아니,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뒤에 도미노가 쓰러지는 게 자명하지. 간격을 정확하게 세웠다라고 하면. 맞아요? 앞에 도미노, n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n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먼저 증명을 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도미노를 딱 넘기면 무수히 많은 도미노가 다 넘어지는 거 100% 자명하지. 이해되니? 잘 와닿진 않지. 원래 귀납법이 잘 와닿진 않아요. 이 과정을 축소한 거야. n에 1, 2, 3, 4, 5, 6 죽을 때까지 집어넣어도 증명할 수가 없다. 왜? 자연수는 무한계니까. 따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방법은 K번째 성립했을 때 그 다음 번째도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고, 첫 번째 성립하는 걸 보이면 첫 번째 성립하면 두 번째, 두 번째 성립하면 세 번째, 무수히 많은 항이 다 성립하는 거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고개 수학에서는 이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원래는 K번째일 때,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집어넣는 게 보통 귀납법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첫 번째 항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K번째 성립하면 그 다음 번째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하지. 증명. 자, 만약 제가 지금 우리가 이때가 내신 시험 기간이다라고 하면 부등식, 등식 등 증명을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어. 그냥 기납법의 아이디어 정도는 그래도 교양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최근 출제 경향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한 4년 선배들이죠. 그때는 귀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수열 단원에서. 수열 단원에서 특별히 일반항 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한 2년 정도 선배들은 뭐가 나왔냐? 확률과 통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확률이나 어떤 통계에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을 구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과정에서의 빈칸을 물어봤어요. 빈칸.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얘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문제였고, 확률과 통계는 조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이 단원을 앞에서 생략하면서 겨울방학 때도 그렇고 6월이나 9월 평가원 출제 방향을 지켜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6월 평가원에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니? 가형에는 15분에 출제를 했습니다. 수열 단원에서. 근데 나형에서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뒤에 9월 평가원을 볼 텐데, 9월 평가원에 여전히 나형에서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형 학생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 근데 가나형 다 출제가 됐다, 혹은 나형만 출제를 했다라고 하면 반반의 확률이니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일단 6월 평가원, 올해 21학년도죠. 올해 평가원에는 가형만 출제했습니다. 지금 뭐 궁금하신 분은 다시 예전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근래에 혹시 나온다라고 하면 특징은 결국은 빈칸 추론이야. 귀납법이. 늘 말씀드리지만 논술하는 거 아니잖아. 통째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아래 멘트도 달아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출제된다면 주어진 식과 이해하는 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뭐뭐 한다더라 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식이야. 주어진 식이고.
근데 식 하나만 딱 주어지고 가부터 무언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면 그때는 이해해야 되는 식이고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숙제를 확률과 통계를 정확하게 수행을 하셨다면 이 말이 뭔지 알 거야. 굉장히 복잡하나 주어진 식이 있고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이해해야만 괄호를 채울 수 있는 식이 있고 자, 그 다음 혹시 수열 단원에서 출제된다면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계산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멘트를 달았는데 수열 단원에서 출제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쉬울 거야. 왜냐하면 귀납법의 귀자를 몰라도 돼. 위, 아래 논리적인 식의 흐름만 보고 빈칸만 채우시면 됩니다. 빈칸만. 마치 항등식 풀듯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만 잘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한 문제, 우리 교재에 없는 옛날 문제를 한번 데려와 봤어요. 결국 빈칸이 내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니? 확률과 통계에서 한 2, 3년 내고 그전에는 한 3, 4년 수열해서 내고 했는데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낼 게 없어. 낼 게 없으니 옛날 문제를 한번 볼게. 근데 도중에 약간 교육과정이 애매한 건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자, 이게 주어진 식입니다. 2014학년도 사관학교 기출이죠. 사관학교 시험은 뭐 육사, 해사, 공사 다 똑같습니다. 1차 시험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인 수열 AN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식이 하나 주어졌어. 이 식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당연히 아니지. 나도 뭔 식인지 모르겠어. 그냥 어디서 아무거나 엎어가지고 오는 거야. 이런 거에 시간 끌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어진 식이에요. 이게 아무리 해도 한 화면에 안 담기길래 제가 일단 두 페이지를 나눌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이건 일단 주어진 식이고 주어진 식에 의하여 이렇게 됐대. 아니 주어진 식은 이건데 갑자기 얼탱이 없는 식은 뭐예요? 라고 하면 조금은 식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죠. 주어진 식의 n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얘가 될까? n-1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제가 되지 않을까? 자, 이쪽에 다시 한번 써볼까? n자리에 n-1. 자, n자리에 n-1, 여기 n자리에 n-1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n-1 집어넣고 계산한 결과가 저렇게 된대. 이제 아래식은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셔야 되죠. 뜬금없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주어진 식에서 얻어낸 식인데 나는 이해를 했어. n에다 n-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게 뻔하잖아. 당신들이 직접 증명하는 거 아니라고 위아래만 잘 보시면 돼. 자, 그럼 an 플러스 1에서 an이 나오려면 뭐 하면 될까요? 빼면 되지 않을까, 두 식을?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은 늘 똑같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그래야 얘에서 얘 뺀 거 나오지 않겠어? 그럼 이쪽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위에서 아래를 빼는데 일반항이 똑같아. 근데 얘는 마지막 항이 살아있죠. 맞니? 마지막 n번째 항이 n분의 an. 그 다음에 2 곱한 건 살아남았고 그 외에 그 앞에까지는 다 뺄셈하면 없어지겠지.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이거 n번째 항이 n분의 an인데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이거지 뭐. 그 전까지는 얘랑 다 똑같으니까 빼면 없어질 테고. 자, 그럼 조건 가는 얘에서 얘 뺀 거거든. 얘에서 얘 뺄 텐데 가장 이쁘게 표현해야 되죠. 뭘로 묶어야 되겠니? 빼면 2의 n제곱으로 묶어야 되겠죠.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2가 하나 남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곱하면 2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위에서 아래 빼는 중인데 얘를 묶어내면 얘는 다 부호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이 얘에서 얘 뺐으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될 거야. 왠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되네. 맞죠? 자, 제가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노파심에 옛날에 이런 문제 맨날 나왔거든. 다시 한번
재방송될 수도 있으니 한번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책을 참조하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줄을 봤더니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별 의미 없네요. 뭐 한 거야 그냥. 이거 통분한 거죠. 얘가 n분의 n-an,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n분의 n 플러스 2an이 될 테고, 맞죠? 자, 이 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an을 bn이라고 하면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식이 요 내가 얻어낸 식에서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전 문제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이걸로 나누시면 끝입니다. 이걸로 나누면 맞나? 맞죠?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 약분되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잘 쳐다보신 분이 아니 뜬금없이 이걸 왜 나와요? 라고 하면 이 항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an이 되려면 여기 n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고 n 플러스 2는 약분돼야 되잖아. 그치? 얘로 나눠야겠지. 이 부분이 바로 빈칸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이라고. 위아래를 보면서. 쟤를 bn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bn이 어떻게 하면 튀어나올까 식을 변형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자, 그럼 뭐 하자라고 했냐면 얘를 bn으로 치환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n자리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니까 정확히 얘가 bn 플러스 1이지. 자, 지금 이게 나에 들어갈 내용이고 이게 가에 들어갈 내용이고 저는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제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하지 않았으니 이건 한번 봅시다.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상수로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야. 근데 n에 관한 함수면 우리가 용어로 쓰면 축차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쓴다라고 했죠. 별거 없어요. n에 뭐부터? 1부터 죄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 과정은 아는데 여기서 일반항 구하는 것만 요즘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거야. 자, 마지막 주의하실 점이 n자리에 n-1 집어넣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축차 대입법에서는. 그래야 얘가 bn이 되고 bn-1이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축차 대입법. 이거 다 더하는 게 축차 대입법이에요. 다 더하시면 없어져 이거 남겠지. 자, 우변은 뭘로 구할 수 있을까? 등비수열의 합이지. 2-1분의 첫째 항 2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항의 개수만큼 재고 마이너스 1. 자,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b에는 여기서 b1 넘기시면 끝이죠. 근데 b1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얘를 bn이라고 했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a1. 자, 문제 a1 주어졌죠. 주어졌으니까 저는 지금 빈칸 다도 구했습니다. 이쪽 과정은 수능시험에 출제하기는 어렵지만 과정은 알아두셔야 돼. 일반항 빼고 특정항을 구하는 건 여전히 시험 범위가 맞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수열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위아래를 이렇게 빈칸만 잘 추론하시면 된다는 거. 제가 귀납법에 대응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지금 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문제들을 2학년 교과서를 다시 뒤져서 이렇게 다 푸실 필요 없어요. 이 책에 있는 몇 문제만 풀어보시고 위아래만 잘 채워낼 수 있으면 끝이야.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